오늘 호전 반응 책 북콘서트 46, 4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은요. 모든 호전 반응의 중심에는 열이 있다. 그리고 맨 위에 열은 만병통치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이기 때문에 좋은 열은요, 만병통치가 되고요, 나쁜 열은요, 질병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몸에 좋은 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좋은 열이 가득하고 충만해지고 찬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질병에 걸릴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전 반응의 핵심 내용, 열은 만병통치이고 호전 반응의 중심에는 열이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호전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곤한다. 직장에 다니는데 몸살이 나서 3, 5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을 볼 때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호전 반응을 겪어가지고요. 몸살이 3, 4일 동안 나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몸살이 나가지고 꼼짝 못할 정도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고 기력도 없고 막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이런 분들은요. 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요. 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차가울 때는 그냥 차갑지 않습니다. 몸을 차갑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이 갑상선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자들, 왜냐하면 약을 계속 먹으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경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약들은 신경을 촉진하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약들은요 억제시킵니다. 억제가 되게 되면은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던 환부가 통증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명현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전 반응과 명현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같은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누구는 그다지 반응이 없거나 미약한데 누구는 심하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의 열쇠는 바로 저체온입니다. 저체온. 체온이 낮은 거죠. 저체온은요, 의학적인 용어예요. 저체온으로 심하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몇 가지 증상을 본다면 몸살과 같이 감기, 오한, 이것은 몸의 체온을 올려주려는 뭐라고요? 항상성의 일종입니다. 당신의 몸 상태가 지금 저체온이니까는 체온을 올려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에서 오한이나 감기, 몸살 같은 거 걸린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몸살, 감기 걸리신 분들 보면 열이 천장부지로 막 올라가. 38도, 39도까지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몸은 어때요? 굉장히 추워요. 발발발 떨립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운 거예요. 몸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것은요, 내 몸에 아직 열이 가득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네 몸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좋은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어? 이번만큼은 좀 협력 좀 하자. 서로 좀 돕자 좀 제발 좀. 이러면서 몸을 차갑게 춥게 만들어요. 그럼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돌리고, 옛날에는 장작을 뗐겠지, 아랫목에 이불 뒤집어 씌고 그 안에 퍽 들어가서. 그래도 추워. 그래도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몸에 열 곳이 피는데도 불구하고 춥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것은 몸의 항상성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막 뼈마디가 쑤시고요, 아프고요,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내 몸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많아서 이 찌꺼기들을 날려버리는데, 일반 해독 장기로는 한계가 있고 내 몸에다가 뭘 일으키는 거예요? 태풍을 일으키는 거다. 태풍. 태풍을 일으키면요, 바람이 세게 불고 온 천지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도로에 그 더러운 것들이요, 태풍 한번 비 소나기 오고 태풍 불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니 이유도 없는데 아파요. 막 몸살 나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장 촉진하면서 세포가 증식되잖아요. 태어날 때는 3kg, 약 3조의 세포인데 20살 정도가 되면요 60kg로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럼 60조의 세포예요. 그러면 증식된 거잖아요. 증식될 때는요 대사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밥을 먹기 위해서 장작을 만약에 10개를 넣는데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증식되니까 밥 먹을 사람들이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는 가마솥 한 개로 장작 10개로 밥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다 밥을 못 먹여. 그러니까 이 가마솥을요 100인분을 만들어. 그러면 장작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100개가 필요해. 그러면 아궁이 더 크겠죠. 거기다 막 100개를 집어넣고 태웠어. 활활활 타가지고 밥을 100명이 먹어. 그러면 재가 10개 있을 때랑 장작 100개 있을 때랑 10배가 나오겠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청소하면 되는데 이 밥 먹는 사람들이 자꾸 증가되니까는요 자꾸 불 더 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방에 이거를 재를 처리하자. 이래서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몸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은 강장제예요. 그렇게 해서 몸살이 한 번 일어나고 나오게 되면요 뼈가 단단해지고요 몸에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고요 찌꺼기가 없어져가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이제 성인이 돼서 40대가 되고 막 되잖아요. 그러면 몸살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아요. 20대가 돼서부터는요, 60조의 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40대가 되게 되면은 약 54조밖에 안 나와요. 재생보다 소멸이 더 많은 거죠. 60대가 되게 되면요, 세포 수는요, 45조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밥 먹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는 장작 눕는 것도 적게 눕겠죠. 그럼 재가 덜 나오겠죠. 재가 덜 나오니까는 굳이 태풍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몸살이 안 나죠.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몸살이 났다? 이 또한 좋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몸살이 날까 안 날까요? 만약에 암 환자가 몸살이 났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 암 나요. 그냥 한 방에 났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0.1%도 없습니다. 이 암 환자들은요, 면역이 이미 바닥이 났기 때문에요, 이 몸살이 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에 있는 면역 중에서 과립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습니다. 과립구들이요, 이런 대사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이런 애들이에요. 림프구들은요, 암과 싸우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내 몸에 찌꺼기가 많으면 청소부 과립구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암은 이미 면역이 바닥이잖아요. 저하됐잖아요. 그렇죠? 면역 저하로 암이 생기잖아요. 통합의학에서는요, 면역을 강화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죠. 근데 그게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요. 까다롭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 하죠. 생명의 존엄성이나 아니면은 생명에 관련돼 가지고 깊이 있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요 손 안 대요. 너무 힘들어요. 까다롭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은 감기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몸살이요?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암 환자가 감기 걸렸다? 그런 얘기 뭡니까? 면역이 반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서 감기 걸렸어요, 아니면은 몸살이 났어요, 이건요 지금 내 몸에서 면역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면역이 반응을 하려면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열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열과. 인체는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열을 가동하죠. 열을 가동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원료인 영양입니다.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열에 필요한, 다시 말하면 밥을 할 때 장작이 필요하듯이 그 장작이 뭐냐면요 영양이에요. 장작이라고 해가지고 다 장작이 아니고 이 영양소 평균적으로는요 140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장작과 같은 이 영양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얘네들을 먹어야지만 내 몸에 열이 발생하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으면 열이 발생되느냐? 안 그래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장작에다가 불 붙여봐요. 안 붙어요. 잔가지가 필요하고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이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고, 그리고 잔가지에다가 불 붙이면 안 붙어요. 가랑잎이나 솔잎 같은 게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고 해서 불 붙냐? 안 붙어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냥이 있어야 될까요? 성냥이. 잔뜩 집어넣고 성냥 없는데 어떻게 붙일 거예요? 그 성냥이 뭡니까? 내 몸에 필요한 미네랄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황이에요. 황. 우리 제품에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갔죠. 강황이잖아요. 이 황은요 우리 몸속에서 거의 60%를 간에서 써요. 왜? 간은요 스스로 열을 내는 장기라고 했죠. 발열 장기. 간이 이 황을 잃게 되면요 열을 못 내요. 열을 못 내게 되면은 효소 분비가 안 돼요. 기저질환 중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간 문제예요. 간에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황.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짜 드릴 때에 당뇨가 있다, 고지혈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갤린핏을 넣는 거예요.
커큐민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 칵테일이죠. 이거를 넣어야지만 본격적으로 그 간에서 성냥 역할을 해가지고 지방을 다 태워대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약은 3분의 1이 다 뭐냐면요. 황이에요, 황. 그래서 이거를 설파제로 해요, 설파제. 황은요, 살균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내 몸에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았었을 때에 열이 되는 거 열. 자동차에 기름을 아무리 좋은 걸 넣어봐야 점화 플러그가 안 되면요. 점화가 안 돼요. 엔진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 움직일 때 단순하게 기름 하나 넣었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가 됐을 때에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가는 거죠. 좋은 영양이 들어오면 인체는 빨리 세포에 사용하기 위해 다시 제조를 해야 한다. 그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진다. 영양은 재련하듯 태워지고 용광로처럼 뜨거워진다. 그러면 인체 전체는 불덩이가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산에서 금광에서 금을 캐게 되면 그것은 이미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요. 그죠? 그냥 금이에요. 그 금 안에는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데다가 금을 집어넣고요. 불을 떼가지고요. 불순물이 떠오르고 순금만 남아요. 뭘로 분리시키는 겁니까? 열로. 순수한 금만 빼가지고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골든바가 나오죠. 아니면 그거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반지에 넣든지 이렇게 재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요. 먹게 되면요,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막 섞여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독도 있고, 불순물도 있잖아요. 이것을 순금과 같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만 딱 쓰고 나머지는 배출이에요. 근데 이 배출이 많아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100% 흡수이고, 한국에서는 98% 흡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수한 영양소를 순수한 금을 빼내는데 우리는 불순물이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흡수가 안 된다. 그리고 독이 많다. 그러니까요. 영양소를 먹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기껏 해봐야 최대 20% 미만이에요. 나머지 80%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이 많이 쌓이는 거죠, 몸에. 독이 쌓이면 독은 위험하니까 지방으로 감싸야 되고, 지방은 차가운 성질이니까는 내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서 건강식품을 거의 20년 이상 꾸준하게 한 회사를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한 회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거기서요, 꾸준하게 그들은 영양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제품들이 유기농으로 재배됐고, 막 이런 얘기를 교육을 맨날 해. 홈미팅에서도 하고 교육에 가서도 하고 의학 박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하니까는 저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니까는 그런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건강식품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요, 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활성이 되니까 독이 만들어지게 되고 독을 자꾸 감싸려고 하니까 지방이 만들어지면서 내 몸이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라고 먹는 건강식품이 나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PM이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강식품이라고 이것을 보시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불덩이가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몸살이 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몸은 오한을 느끼고 덜덜 떨게 된다. 인체 내에서 열을 올리는데 몸도 같이 도와달라는 뜻이죠. 협조 좀 해라, 좀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미니스커트 입고 다 벗고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몸살 나게 되면 병원에 가면요, 옷 홀딱 다 벗기죠. 그리고요, 얼음 찜질을 해줘요. 아이는요,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온도가 40도, 41도가 올라가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해가지고요, 문제가, 눈이 뒤집힌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못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몸살이 걸렸어. 그러면요, 애기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얼음으로 막 하고, 여러분들은 방풀 올려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죠. 몸살 나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얼음 갖다가 온몸에 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차라리 몸살 나가지고 죽겠다고 할 걸 아마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열을 올려가지고 몸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요, 그 열을 못 올리게 딱 막아버리니까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아토피나 비염이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뭐랍니까? 선천적입니다. 이래요.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기가 잉태할 때 앵애고 딱 태어났을 때 이미 온몸이 다 아토피로 뒤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천적인 거예요. 그럽니까 실제로?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지. 이럴 때 몸은 차갑게 하거나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면 몸에서 열을 올리는 일은 더 이상 장기화되고 몸은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반대로 열이 발생하지 않고 환부가 치유되었다면 그것은 혈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혈행이 잘 되면 부족한 영양이 채워져서 염증이나 경화된 것이 풀어지게 된다. 모든 질병은 필요한 영양의 부족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은요, 영양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기초적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파워 칵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하니까 리스토레이트를 먹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오토십에 걸려 있는 거예요. 파워 칵테일 안에는 이미 액티바이즈 들어가 있죠. 한 포에. 그래서 비타민 B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타민 B군을 먹지 않고 과일과 야채를 먹잖아요. 피는 맑아지는데 체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냉해지는 거예요. 수족 냉증에 걸리고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신진대사율이 15% 저하가 되고 35도씨가 되면 신진대사 50%로 떨어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 위에 있는 기초 대사량, 저체온은 영양의 흡수와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준비된 북 콘서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